성매매, 사기, 절도, 폭행. 종합선물 세트네?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.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만으로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,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인 만큼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는 뜻인데요. 그동안 촉법 소년의 강력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그 나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자, 그런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치 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.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. 다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. 자,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범죄의 질 또한 더 흉악해지면서 선처의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. 자, 하지만 개정이 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특히 한 장관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흉포한 청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. 제가 이거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형법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14세 미만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아예 아무 처분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10세에서 14세까지를 소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최대 소년원까지 보낼 수 있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대신에 여기 형사 처벌을 못 하게 돼 있죠.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 한 70년이 지난 지금하고 지금 아이들의 지금 소위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이나 발육의 정도나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. 변화가 올 때가 되긴 됐는데 이제 이걸 계속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저기 전과자로 낙인 찍으면은 애가 커나갈 때 교화가 가능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자,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,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.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확 낮추는 거죠. 그러면 아, 이제 13살부터 다 형사처벌되는구나가 아니고 여기도 대부분 보호처분을 끝납니다. 하지만 진짜 흉악한 범죄에는 13세,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예를 들어서 12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면 13세 아이일지라도 정말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면 범죄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이 아이들이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이제 이걸 변경을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아직 연령을 몇 살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한 장관도 그 부분을 강조를 다시 했죠.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이 아니고 흉포한 아주 강력한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자, 지난해 양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? 그 사건의 피해자 증언을 들어보면요. 이 촉법 소년들의 나이는 어려도 그 범죄의 수위가 이 어른들 뺨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. 야, 조용히 해! 진짜 닥쳐! 10, 5, 4. 야, 됐다, 이제. 네 얼굴 부모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복숭아 털 그걸 먹어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많이 간지러워서 얼굴 긁었는데 상처가 났고
너는 목에 물렸다고 얘기를 하라면서 저는 몰랐어요. 영상이 그렇게 유포된지. 어떤 오빠들이 와가지고 영상이 유포됐다고, 오빠들이 지금 이 영상 그거 5,000원씩으로 팔고 있다고. 저는 많이 언니들한테 그렇게 받았는데 그 언니들은 처벌 안 받으면 저는 많이 힘들었는데. 자,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실질적으로 됐다는 뜻이지 이게 아직 뭐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연령 어느 정도로 하향할 것인지, 그리고 예외가 있다면 어디에 예외를 둘 것이며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논의는 되지 않았고요. 현재까지 논의가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던 측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래프로는 촉법 소년 현황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준을 좀 달리하면은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냐면 뭐 10년 정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접수된 사건 수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촉법 소년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좁혔을 때는 오히려 10년 전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사법 연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흉포화됐다라고 하지만 또 흉악범죄 비율이 5 내지 7% 선에서 계속 지켜지고 있다.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통계 해석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,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촉법소년 기준이 만 15세였습니다. 그걸 14세로 내렸다가 다시 15세로 올리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,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교정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. 지금 현재 교정시설의 포화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소년범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더 집단적인 범죄자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이런 것들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또 김수민 평론가님의 말도 충분히 옳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. 이런 이 소년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, 이 말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